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토요일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주말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최근에 몇 주 동안은 좀 이렇게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 멘탈이 조금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위기의식을 느껴서요. 좀 워라밸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중에는 이제 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집에서 뭐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생활을 가져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있었고요. 뭐, 그리고 어제 찍기에는 너무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부득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기는 좋네요. 에어컨도 다행히 나와가지고, 뭐, 이 무더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전 K 스타트업 혁신 창업 리그 사업 계획서 점검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신 창업 리그 마감이 이제 6월 15일 월요일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방송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에는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예기치 않게 일이 굉장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촬영을 못 했고요. 고민을 해봤는데 뭐 어차피 이틀 중에 하루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하루라도 먼저 여러분께 방송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은 여기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종 점검을 하고 계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은 어떻게 쓴다라기보다는 이제 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이어져 있나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전 K 스타트업 혁신 창업 리그 사업 계획서 점검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사업 계획서를 쓰는 법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할 때 어떤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나라 최대의 창업 경진대회 도전 K 스타트업 2020에 대한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리그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창업리그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 리그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AI 리그가 남아 있습니다. 요 사항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저는 크게 이제 혁신 리그하고 지식재산 리그 두 가지를 이제 놔뒀어요. 일단 국방 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제출 기한인데요. 사실 국방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일단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루기에는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업 계획서 이렇게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리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군인의 신분에 있는 분들께서 내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부탁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외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게 이런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의 성향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국방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창업 지원 분야 자체에 크게 이렇게 경중을 안 둔다고 하더라도요. 좀 심사위원회 성격상 아무래도 분야가 좀 국방 쪽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괜히 건드렸다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국방리그는 제가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특별히 그 안에서 너무 포멀한 종류의 그 항목들만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디에서 뭘 특별히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잘 활용을 하시고요. 뭐 혹시라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문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AI 리그가 7월 2일 목요일까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AI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일반적인 창업 그 경진대회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거는 이제 혁신창업리그에서도 충분히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뭐 AI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제가 괜히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맞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혁신 창업 리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사업 계획서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초기 창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식재산 리그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청에서 주관 기관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창업 경진 대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이 부분이 좀 그 기술성 중에서도 약간 권리성이나 이런 쪽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변리사 중심의 그런 심사위원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기술 가치 평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내용을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원래 마감이 6월 10월 월요일까지라서 이 두 개가 원래 같은 날 있었어요. 혁신창업하고 지식재산이 같은 날 있었는데 다행히 일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확인을 하고 원래 오늘 하루에 두 개를 다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기약 연장이 돼서 오늘은 혁신 창업 리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도전 K 스타트업 혁신 창업 리그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아마 빨라도 오늘 밤 한 11시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사실 뭐 이거를 이제 와서 보고 쓰기 시작한다 그래도 이게 분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사업계획서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방송은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가 자격은 예비 창업자도 이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이내에 이제 초기 창업에서 약간 창업 도약 단계까지 있는 그런 이제 팀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외 대상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중복 제외 대상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한번 보시고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선정 규모나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역 예산이 지금 서류 평가 그 다음에 발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대비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계획서의 서식도 보시면은 좀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확 이렇게 뒤엎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때의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분량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좀 추가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강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단계로 가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길라잡이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번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뭐 새로 써야 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제가 막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되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이런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본인의 얘기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뭐 여기에는 뭐 넣고 여기에는 뭐 넣고 이런 포멀한 얘기를 들어봤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미 사업계획서를 다 썼다, 초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 정도면 잘 썼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 체크해 나갈 것인가 이런 체크리스트의 개념으로 한번 이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아마 한 번쯤은 사업 계획서를 쓰셨을 거예요. 지금 시점이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창업 지원 사업하고 창업 경진대회를 낼 때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필요한 부분 덧붙여서 내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온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업 지원 사업이건 창업 경진대회건 아니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투자 유치건 어떤 다른 공모전이건 간에요. 결국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같은 게 우수한 그런 좋은 창업 아이템은요. 뭐 그냥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나가건 경진대에 나가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사실 뭐 성과 잘 내시면 되고 기술성 좋고 시장성 좋고 사업성 좋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낼 때 그렇게 완벽한 기업들은 어차피 꼭 뭐 지원 사업 안 내도 잘 매출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 크게 신경은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공모전에 나가거나 경진대에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완전 무결한 완벽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뭔가 계속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온도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계속 지원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창업 지원 사업은 우수한 창업 기업을 선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화 자금과 혜택을 지원하는 거고요. 창업 경진대회는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혜택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고 사업화 자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창업 경진대에서는 상금이 들어간다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아주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단적으로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창업 경진대회는 상금 수령하는 순간에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더 이상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등 뭐 이걸 어떻게 활용했다는 등 이런 것들을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네트워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을 통해서 후속 지원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규정상의 의무 사항이 있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는 걸 일정 기간 동안에 쓰겠다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용도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사업화 자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8개월 동안에 내가 이 돈을 인건비에 썼고 뭐 했었고 해서 그 모든 증빙 자료를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한 다음에 8개월이 끝나는 시점에는 내가 이 사업화 자금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서 어떻게 했는가 이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수반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크게 보면은 창업경진대회는 그런 이유로 이제 상금의 개념이라서 지원 자금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뭐 1억, 2억 이렇게 마구잡이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창업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경진대회보다는 훨씬 더 지원받는 금액이 많은 게 사업화 자금을 위한 돈이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트레이싱이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가위원단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이 평가 과정, 최종 평가와 성과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는 것들이 뭐 좋은 아이템이 아니냐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성과 목표는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내가 뭐 이렇게 내면은 뭐 평가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월 매출을 뭐 1억씩 받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제시한 그런 성과 목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가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걸 이제 보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기업에 대한 그 신뢰도가 있어요. 과연 이 기업이 협약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그걸 목표로 제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I를 기반한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람은 아직 없고 그 사람을 이제부터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은 창업경진대회도 마찬가지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당장 주어진 기간 안에 어떤 결과물보다는 뭐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어떤 미래 가치 자체를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한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안에 물론 뭐 구성원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그간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은 말 그대로 뭐 8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한, 조금 더 넓은 그런 이제
그 목표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창업경진대회는 비전이나 미래가치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실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8개월까지잖아요. 그 뒤에 이후 계획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포커스가 많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그냥 아 이거 그냥 딴 데 냈던 거 베껴 썼구나 그냥 복붙했구나.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업 계획서 요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제일 첫 페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뻔한 얘기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되는 거는 일단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요약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상업 아이템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막 내용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은유적으로 녹아있고 정확하게 뭔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창업 아이템의 정의는 가장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 아이템이 어떤 타겟 고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타겟 고객이 실제로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 좀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예선, 그러니까 혁신 창업 리그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창업 경진대회, 즉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이후에 사업 계획이 어떠한지를 좀 단계적으로 짧게라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냥 요 정도 체크하시는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참고사항이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은 분량은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때도 마찬가지고 디딤돌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본문 15페이지 내외로까지가 좋은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권장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 15페이지 내외로 작성이면은 15페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최대 2페이지 그 정도에서 뭐 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권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에도 뭐 15페이지 넘어간다 그래서 뭐 감점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그 예전에 막 뭐 7페이지 내외 뭐 5페이지 내외 이래 가지고 막 분량 맞추려고 되게 고민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분량이 많다고 사업이 좋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오해 없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은 어지간하면 좀 웬만큼 맞춰서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번에는 아예 권장이라고 말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15페이지 내외나 이런 분량 자체에 대한 규정을 보통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뭐 5페이지 내외라고 해도 뭐 한 10페이지 쓴 팀을 뭐 용량 많다고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분량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드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요약은 조금 짧으면 좋겠죠. 옛날에 이제 보면은 분량이 이제 한 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용량 그거 맞추겠다고 요약 부분만 한 5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 쓴 거 여기다 다 쓰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뭐 막 꼼수를 부리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거 먹히지도 않았지만은요. 요약은 요약답게 그냥 한두 페이지 정도로 쓰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는 뒤쪽에다가 그냥 분량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량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15페이지 내로 그래도 웬만하면 맞추시는 거는 좋긴 하고요. 그런데 15페이지보다 적게 쓰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그만큼 또 내용이 없다는 건 또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남들 이만큼 내는데 나만 요만큼 내면은 좀 아무래도 쓸 말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15페이지 정도까지는 맞추시고 그 이상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뭐 특별히 뭐 서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문구가 없기 때문에요. 폰트나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글자를 빡빡하게 몰아가지고 막 자간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압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보다 더 결벽증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칼같이 그 페이지 수 맞춰가지고 내느라고 할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뭐 내외로 작성 권장이지 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할 거면은 15페이지 내외 이런 거 왜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쓸 만큼 쓰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지침을 맞춰 놓으면 대부분 15페이지 내외로 쓰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뭐 이번에는 그 분량을 맞춘다는 것보단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고 서식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자유롭게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확 튀는 그런 막 폰트를 쓰거나 그러면 사실 볼 때 되게 눈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제 가독성이 좋고 그다음에 인쇄했을 때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좀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됐든 사실 여러분 글을 쓰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서식 다듬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뭐 밤새서 작성을 한다 그래도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막판에 귀찮다고 안 하시고 내면은 정말 한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기 좋게 다듬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말씀 드렸죠. 사업계획서 설명 문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설명 문구가 뭐냐면 얘예요. 얘 이거 파란색. 이거. 예. 근데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별성을 적어야 되는데 정작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뭐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하시오 뭐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별성이에요? 저는 좀 이게 좀 옛날부터 궁금하기는 했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뭐 목표 시장 이것도 사실 사업성이라고 보면 시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파란색 문구가 왜 들어가 있냐면은요. 이제 처음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차별성 이러면 여기에다 뭘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한 안내 문구, 진짜 안내 문구고요. 이 내용에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점수 깎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기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 창업 아이템이 어떤 거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떤 이제 경쟁 전략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차별성의 개발 단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사업성의 목표 시장 판매 전략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걸 체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은 차별성이 시장 얘기가 좀 들어갔다고 해서 점수를 깎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파란색 안내 문구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 항목당 뭐 창업 아이템의 소개다 그러면 그냥 소개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별성이다 그러면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잘 소개해 주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돼서 이미 다른 기업하고는 다르다 이런 게 차별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이제 개발 단계 같은 걸 기재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없는 개발 단계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만약에 개발 단계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시장 조사나 이런 어떤 트렌드 조사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 조금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본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본문 작성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최종 점검이기 때문에 뭐 다 뭐 뭘 써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체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인식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제자들이 쓴 혁신창업리그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후반부는 다들 잘 썼어요. 뭐 왜냐면 후반부는 어차피 뭐 시장 조사 전략이나 제품 개발 전략이냐 뭐 팀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게 있고 또 예전에 뭐 사업 계획서 쓰면서 작성했던 부분도 있고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문제인식 파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요성과 시장성, 그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기본 사상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에는 개발 동기를 쓰시면 되고요. 창업 아이템의 목적에는 목적과 필요성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쓰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정확하게는 why와 what이에요. 즉 나의 사업 아이템이 왜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 필요한 이유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따지자면은 개발 동기가 Y에 해당할 거고 창업 아이템의 목적이 What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Y에서 What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 1-1과 1-2 안쪽에서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첫 페이지를 항상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냐면은요. 첫인상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제자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만약에 잘못 보면은 뭐 뒷 페이지를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있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진 않은 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결국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서가 있고요. 그 평가서에는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뭐냐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 아이템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뭐가 필요한 뭐 이런 종류의 평을 적어야 되는데 그 평을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그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듣고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는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처음에서부터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그리고 뭘 하겠구나라는 게 되게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그냥 책 읽듯이 되게 술술술 넘어가고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하다 그러면 심사위원도 평가하기도 좋지만은 아 이거 굉장히 잘 쓴 사업계획서고 이런 사업계획서 쓴 사람은 아이템도 굉장히 참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좋구나 이런 어떤 그 좋은 인상이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를 줄 때 조금은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차피 넘사벽인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늘 말씀드리는 만약에 알약 하나만 먹어도 암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신약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건 어차피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검증된 아이템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모든 항목에다 10점씩 받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만점씩 받고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템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10점 만점에서 최고점 10점과 빵점을 제외하고 한 7점이나 8점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7점과 8점의 점수가 되게 애매한 간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8점을 받고 어떻게 하면 7점을 주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 이거는 한 중간 정도인데 그래도 중간에서 그래도 얘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줘도 되겠다. 사업 계획서도 잘 썼고 뭔가 내용도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7점 주고 8점 주게 되고 8점 주고 9점 주게 되는 그런 그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뭐 이거를 잘못 썼다 그래서 뒷부분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누굴 만나도 여러분 사실 처음 얼굴 봤을 때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는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첫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늘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죠. 즉 Y하고 What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시험 보듯이 Y는 뭐예요? 왓은 뭐예요? 딱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읽어봤을 때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는 둘째치고 아니 이게 맞는 말이긴 한가? 뭐 이런 좀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시장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아이템은 수요성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등산화라는 아이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등산화라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 계획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렇게 써요. 등산객이 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좋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좋은 등산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예, 뭐 좋은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저렴하고 높은 기능성을 제공하는 등산화를 만들겠다. 완벽하잖아요. 등산객이 늘고 있고 등산화 수요가 늘고 있고 난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모험적이면서도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평가나 이런 단계에 넘어가서 발표 평가까지 만약에 갔다고 쳤을 때 나오는 질문이 사실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제품이 없으면 등산을 못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등산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등산용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건 되게 많은데요. 물론 이제 좋은 등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얘기해서
등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산으로 올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켜 놓고 생각하면은요. 맨발로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슬리퍼를 신고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도 산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등산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니 이 제품이 없으면 등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등산 하나가 시장에 등산 하나가 더 풀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뭐 저렴하고 높은 기능성 이렇게 얘기해도 굳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운동화 신고도 등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등산화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등산화 시장이 보면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다 조사해봤지만 이런 건 너무 비싸고 이런 기능은 없는데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부분들을 하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요소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기능성이 좋은 그런 좋은 등산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시장에 대한 검증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얘기도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내용이 사업 계획서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한 등산객이 느니까 난 등산화를 팔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떡볶이로 팔겠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김밥을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계획서라기보단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팔면 돈 되지 않을까? 딱 요 정도 수준인데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사업을 해서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특히나 창업경진대회나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 맞춰가지고 좀 쓰면은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런 공식을 갖춘 사업계획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위에 있는 제목을 지우고 위에 있는 대표 이름을 지우고 딴 사람 이름과 다른 제목을 집어넣어도 그냥 여전히 모범적인 사업계획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사업 아이템을 고안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풀어내 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엔 분량 제한도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과 수요성에 대한 고찰인데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시장성만 생각하고 수요는 생각을 안 하시거나 두 개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내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등산화를 예시로 든다 그러면 등산객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규모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로직상으로는 맞긴 맞아요. 등산객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등산화를 사는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아무래도 한 켤레 팔 수 있었던 등산화를 두 켤레, 세 켤레 더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로직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뭐 기존의 등산화 시장이 뭐 한 100억 정도였는데 이제 등산화 시장이 200억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더 많이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에 대한 수요 증가는 완전 별개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거와는 별개로 그건 그냥 시장이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증빙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시장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배고픈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 김밥을 사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거보다는 내 김밥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 제대로 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시장성 떨어져도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는 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경진대회 여기 내는 이런 그 사업계획서는 약간 좀 공식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됐을 때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사업 계획서대로 그냥 사업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 얻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업은 정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대로 그대로 사업했을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번 혁신창업리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심사위원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VC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VC들은 정말 수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냥 이렇게 좋으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이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살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픈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제 김밥이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거는, 내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 그게 아니고 어째서 소비자들은 내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심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내 거를 살 수밖에 없어.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목말라 있고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건 내 아이템밖에 없으니까. 약간 이런 논리가 좀 안에 녹아나면 굉장히 필요하다. 녹아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오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장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에서 그런 것들을 표출을 못 해가지고 평가자가 납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평가단하고 여러분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평가자도 제2의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좀 고배를 마셨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메시지 전달 능력, 그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계속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 아니고 실제 일반 대중을 소비자로 했을 때 그 대중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성이 안 나오고 수요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무슨 평가자라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올 수도 있지만,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1차 마케팅에서 실패하신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타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기타 항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본편의 전부죠.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뭐 성장 전략,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기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썼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랑 똑같은 부분이 되고, 제가 거기에 썼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적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은,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은 8개월 동안 해야 될 내용이 중심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창업 경진대회고 어떤 회사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회사의 비전에 기반해서 이제 10년까지 가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바탕으로 단계별 마일스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회사가 이 아이템을 끝까지 가져가서 진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사업 역량 부분에서 어떤 걸 해갖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런 내용도 넣어도 되나요? 이런 내용은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뭐 투자 유치건 정부 지원 사업이건 창업 경진대회건 다 똑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여러분께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지침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일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이거를 뭐, 똑같은 내용 반복해봤자 시간 낭비라서, 이 부분은 제 2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에피소드 13번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쪽 분석할 때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피소드 5에 있는 간결하고 깔끔한 시장 조사 및 분석,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사항이 바로 여기에요. 3-3에 있는 출구 목표 및 전략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출구 목표를 잡을 것인가 이걸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왜 넣는지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이게 적절한가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엑싯이라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회사를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엑시 시킨다는 얘기인데 보통 회사가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수합병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통해 가지고 코스닥 상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꼭 코스닥 상장을 해서 주식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그런 그 IPO를 한 그런 이제 회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해서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영속적인 가치를 가져가면서 정말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백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백년 기업을 목표로 하지 말고 엑시 전략을 이제 뭐 꼭 제시를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저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원래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보면은 그 기조의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시도를 해서 빨리 실패하고 또 빨리 성장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 가지고 빨리 이제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엑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좀 고민할 요소 중에 하나기는 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출구 전략은 말 그대로 인수합병, 기업 공개 여기에 대한 걸 좀 중심으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투자입주나 정책자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출구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금 조달 방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 사업계획서 처음에 쓸 때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담당자가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하는데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M&A 엑시시 되거나 IPO가 들어가게 될래 그러면은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여러분이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조달 방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책 자금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투자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IPO나 M&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사업 잘해가지고 매출 많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거의 그 아트 수준의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M&A 전문가나 IPO 전문가의 손을 빌리게 되는데 그게 보통 VC들 투자 단계에서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방안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뭐 적절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이 출구 목표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하는 것들은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내년에 엑시트 하겠다 그래서 엑시트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뭐 내년도에 뭐 IPO 기업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인수합병이나 IPO를 기업 공개를 할 그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이걸 시행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느 기술까지 확보가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시점에 이런 IPO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 잘 쓴 사업 계획서들 보통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끔 돌아다녀요. 뭐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좀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기업 공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업 가치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조건 달성이라는 게 뭐냐면 코스닥 상장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뭐 연매출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거기에서 뭐 직원 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또 기술 특례 같은 것도 또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업 공개 뭐 조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되게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검, 체크사항을 찾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뭐 기업 공개 RPO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M&A 전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뭐 제시를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는 뭐 아니거든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편일률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엑시 전략은 99%가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고민해 봤고 그것들을 이렇게 세워 봤다. 그리고 이게 뭐 충분히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다 정도가 중요한 거지. 뭐 출구 전략 잘 세웠다고 해가지고 앞쪽에 막 아이템 이런 거 막 엉망인데 출구 전략 잘 세웠다고 뭐 점수 확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그 뭐냐 많이 이렇게 막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남들 쓰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만 이제 없던 항목이 들어온 거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적어는 놨고요. 분량상으로 보면은 많이는 한 페이지, 적게는 한 반 페이지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됐건 기술 가치 평가나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담아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뭐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의 거의 전부 다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내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쪽 부분에서 문제인식 파트를 유난히 길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얘기, 내 스스로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이죠. 사실 뭐 구성원의 역량이 어떻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다 이런 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얘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왜 꾸리게 되었고 이 회사에서 이런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게 있었고 이런 스토리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담아내야 될 사업계획서에 담아내야 될 소울이거든요. 근데 그 소울이 빠져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표자 이름 이렇게 지우고 거기에다 김장길 이렇게 써도 좋은 사업계획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서는 매력이 없죠. 왜냐면은 이른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은 창업 사업계획서에 내고 이 혁신 창업 리그에 내는 이 사업 아이템은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시야,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식, 여러 어떤 부분을 살펴봐도 여러분이 거기에 가장 최고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얘기가 빠진 그런 사업계획서, 그냥 그 공식처럼 항목당 그냥 정답만 딱딱딱딱 집어넣듯이 만든 사업계획서는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그 위에 이름 석자 지우고 딴 사람 이름 지어넣어도 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정말 내 사업계획서가 매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보시려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사업계획서 이름에 싹 지우고 주변에 친구 이름 딱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이 사업계획서가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그게 내용상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으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담아둔 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이거 사업화 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일종의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냥 나랑 똑같은 종류의 분야에서 똑같이 창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교환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네트워킹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건 페스티벌이라는 관점에서 즐기시고요. 뭐 솔직히 저는 뭐 이 사업계획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지고 뭐 이 상금 못 받으면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면은요 아마 거의 100%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절실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절실함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고 그 여러분의 사업을 진짜 당당하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감없이 여러분 얘기를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즐길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내 얘기를 하잖아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제가 사실은 그 제자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검토를 할 때 이렇게 곱게 말은 안 하거든요. 뭐 곱게 말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 욕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던 그런 이제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정말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전화 받자마자 그랬어요. 자, 질문 먼저 할게. 이 사업 만약에 하게 된다고 쳤을 때 자네가 아닌 내가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그럴 이유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고맙게도 그 말이 어떤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선문답을 위한 어떤 하나의 단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되게 성실하게 대답을 잘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소비자 타겟 고객은 뭐 20대의 대학생으로 잡았는데 20대 대학생이 이걸 꼭 써야 돼? 여태까지 없어도 잘 써왔잖아. 뭐 잘 살아왔는데 굳이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게요. 사실 교수님,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어라. 내가 생각해도 자네 아이템은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지금 사업계획서의 문제는 그런 어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력도가 확 떨어지고 그만큼 이제 어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더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뭐 그냥 포멀하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되고 이 시장이 늘어나니까 이거 할래요 이런 식으로는 사실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즐기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우려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했지 기업의 비밀을 까발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들은 기업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그건 좀 철저하게 숨기세요. 뭐 아무리 평가위원들이 서약서상에 뭐 외부에 뭐 이런 내용들을 공개 안 한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기는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좀 아예 근본이 글러먹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의 비밀에 대항되는 그렇게 맘대로 막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심사위원이 설마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거 그럼 이 정도 되면 매출 얼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픈해도 되는 매출이면은 어차피 뭐 재무제표에 나오는 매출이면 말씀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 말하면은 조금 이제 경쟁사나 이런 쪽에서도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면은 그냥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끝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심사위원이나 평가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서 정말 티 안 나게 이렇게 문제 안 될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시되 기업의 정보를 이렇게 까발리는 이런 이제 행위는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강의의 끝은 우리 채널 M&L Q&A 창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여러분이 필요한 신규 강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링크, 이 링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 유튜브 강좌 아래쪽에 있는 안내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의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기 어려운 분들은 친구분들한테 유튜브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그 친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새 그렇게 바쁜 상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저녁 10시 이후에 제가 댓글 및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되기 때문에 예, 저녁 10시 이후에는 항상 여러분이 남겨주신 문의사항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Q&A 창구 이외에 그 문의는 제가 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우려가 되고 있어서요. 이 정식 채널 M&L 이외에서 혹시라도 제 이름이나 M&L을 사칭하거나 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